130kg까지 쪄보고 알게 된 살찌는 습관 10가지.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바꿔보세요. 저는 130kg까지 쪘다가 35kg을 3번 감량했고 지금은 고도 비만 다이어트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살찔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이 공감했던 살찌는 습관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식사는 대충, 간식은 끊임없이. 저는 학창시절에 바나나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루에 4개씩 먹을 정도로 중독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먹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맛도 맛있지만 목넘김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유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에 당을 100g씩 먹었지만요. 그 후로도 밥 줄이는 거는 계속 도전을 했는데 간식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밥을 늘리고 간식을 줄이면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제가 주에 1, 2회 정도 간식을 먹고 있고, 함께하는 분들도 간식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방법은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 대신 커피 먹기입니다. 과거에는 달달한 음료를 끊는다고 대체했던 게 아메리카노였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카페 알바였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3잔, 4잔을 매일매일 먹었었습니다. 이게 잔수가 많아질수록 몸에 수분 손실도 크게 오고,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각성 효과도 올라오고, 며칠 지나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카페인이라는 게 또 계속 적응되니까 계속 더 먹게 되고 수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커피를 많이 줄여가지고 하루에 1잔 혹은 안 먹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정한 기준은 오후 2시 이전까지 1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땐 어려웠는데 막상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면 할만해요. 그리고 2시 이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주로 마셔줬습니다. 세 번째, 수면 시간 불규칙. 잠만 잘 자도 살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예전에는 잠은 죽어서 자자 라고 하면서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잤었습니다. 시간 지나 보니까 이거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수면 7시간 이상으로 잘 자는 사람과 수면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복부 비만율이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잠이 부족하면 어때요? 움직이기도 귀찮고, 사실 해먹을 수 있는데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혹은 간식으로 대충 때울 때가 많아지겠죠. 저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려고 낮에 햇빛을 5분 이상 쬐고, 잠자기 2시간 이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선 잠만 자기,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수면 패턴을 바꿨습니다. 네 번째는 활동량 부족입니다. 다이어트가 참 재밌는 게 하나만 잘한다고 빠지지가 않아요. 수면, 식사, 활동, 운동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부족한 게 활동량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0에서 5,000보. 이 정도면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움직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헬스장을 간다고 해도 무게만 조금 들었지 유산소 운동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작정 시간 내서 걷기보다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려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점심 식사하고 10분 정도 걷고, 저녁 식사하고 10분 정도 걷고, 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움직임을 세트로 묶어보세요. 가능하면 8,000보 이상이 좋겠죠? 다섯 번째는 간헐적 운동입니다. 운동은 꾸준해야 한다.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간헐적 운동이 왜 위험하냐면요, 운동을 시작하면 식욕이 당연히 오르겠죠. 먹는 양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욕이랑 양이 늘어났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패턴이 반복되면 다이어트를 도전할 때마다 감량 난이도가 올라가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활동량 채우기부터 먼저 해보고 주 1회 운동, 내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시작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평일 열심히, 주말 술 파티. 많은 직장인분들의 고민 중 하나예요.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니 나름 잘 지켜집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조금만 신경 쓰면 챙길 수 있죠. 그렇게 평일 잘 하다가 금요일 밤 혹은 주말만 되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제가 과거에 생각나는 대로 다 먹으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저녁 외식을 하고 술을 한잔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벽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기록을 해봤는데 하루에 8,000칼로리를 먹더라고요. 주말 하루 이틀 팡 터져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평일도 적절하게, 주말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도움됩니다. 일곱 번째, 쉬운 다이어트 반복. 과거에 칼식단 하면서 살을 빼고 요요가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질비하는 혹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쉬운 방법들을 도전해 봤습니다. 간헐적 단식, 디톡스, 각종 보조제, 한약, 이런 것들이죠. 물론 전부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얻은 결과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한 달 10kg면 뺄 수 있다. 이것만 먹으면 감량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속아봤잖아요. 결국 다이어트의 종착기는 습관 개선이 될 겁니다. 어차피 내 건강을 위해 몸 관리를 할 거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8번째는 꾸역꾸역 먹기입니다. 효율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식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외식할 때 좋아하는 메뉴라도 나오면 오늘 아니면 못 먹는 것처럼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먹고 소화제 먹고 배불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흐름의 핵심은 사실 대충 먹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식욕이라는 게 욕구의 한 부분이고 이거를 억제하면 터지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욕구가 올라오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에 밥 한 공기 먹었을 때가 컨디션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잘 빠졌습니다. 9번째는 감정적 식사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치킨, 오늘 우울하니까 닭발에 소주. 이처럼 모든 감정과 음식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뇌는 참 똑똑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대체 행동 찾기, 두 번째는 기록하기, 세 번째는 자책하지 않기. 지금은 간단히 기록하기부터 연습해보세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마지막은 실패할까봐 시작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겁먹어서 시작조차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감량하고 유지하는 거 딱 한 번만 경험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우린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어떤 단계가 맞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문제도 다르고 해결책도 전부 달라요. 제가 현재 관리를 1대1로만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고도비만이고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게 많았다면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신청주세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10가지 살찌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특히나 공감 가는 게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량 순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준비해서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